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덩달아 올라간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아름다운 계절 봄이 오는 것은 반가운데 미세먼지가 함께 오는 것은 참 반갑지가 않죠. 왜 이렇게 봄의 기승인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미세먼지는 어떤 걸 말하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라고 하면 이제 다 미세먼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은 뭐 입자가 작은 것, 네. 미세하다 해서 미세먼지니까요. 먼지 가운데서 이렇게 대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매연이라든지 자동차의 뭐 배기가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요.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분진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좀 섞여 있기도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도 사실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이제 보통은 이제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지름 기준으로 해서 3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네. 일상적으로 떠다니는 부유먼지,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름 기준으로 했을 때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다 하면 미세먼지로 분류를 하고요. 그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다 하면 초미세먼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말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이 미세먼지가 언제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또 그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사실은 건강상의 영향이 좀 큰 것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이제 WHO에서 이것이 이제 국제암 연구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일군 발암물질이다라는 것을 2013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전에도 이제 WHO에서는 이 그 미세먼지 그 대기질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80년대부터 꾸준하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건강상의 영향들이 발현되는 그 조사들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 봄에 있었던 황사, 네. 이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모래바람이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게 이 미세먼지 가운데는 뭐 도시 안에서의 이런 그 발암물질 될 수 있는 그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먼지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1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 미세먼지. 근데 이제 앞서 좀 얘기했지만 미세먼지 외에도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더 작으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입자 크기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했다. PM10, PM2.5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세먼지 이제 PM10의 경우에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한 5분의 1 정도 네. 그 크기라고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미세한. 그렇죠. 네네. 그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2.5라는 거는 그거보다 4배 이상 더 작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이게 그 인체에 치명적인 이유가 이렇게 작은 먼지를 흡입하게 되면 기도에서 우리가 웬만한 이제 그 먼지들은 걸러낼 수가 있는데 그 걸름망을 그대로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하게 돼서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나타나는 거고요. 또 이 시야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죠.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시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네네. 식물 잎에 달라붙게 되면 동물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호흡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식물 그래요. 대사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 달라붙게 된다면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충북의 상황도 조금 궁금해요. 뭐 지역마다 살짝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공단이 있는 쪽은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충북 지역이 이제 뭐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시지만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이 지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서쪽에서 뭐 중국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서해안이든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차영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충북 지역이
어느 정도 대기가 고이는 곳이다. 이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대기질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국내에 있는 다른 먼지 대기의 순환들이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고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네.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긴 하지만 농도도 짙고 체류 시간이 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에 이런 영향들이 좀 큰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단 지역, 이런 도심 지역 이런 곳들은 발생량이 일단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 범위 안에 들고요. 또 주변 지역,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기는 어차피 떠다니니까 사실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네, 계속 네.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이제 호흡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발병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다른 것들을 좀 심하게 만든다거나 유발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관지에 이제 아무래도 쌓이게 되면 가래나 폐렴이나 이런 기침이나 가래가 많아지고 건조해지니까 폐렴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노약자들에게는 특히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우려해서 아무래도 실외 활동을 자제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좀 발생을 해요.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맑은 날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우울감 같은 것도 더 많이 호소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은 특히 이렇게 미세 입자 물질이나 질산염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뇌졸중 위험도 더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고 마스크 챙겨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떤 걸 기준으로 정해지고 또 어느 기준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지금 육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나타나는 때는 시정이 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질 정보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이제 PM10 기준으로 그 단위 면적당 나타나는 평균 농도를 보는데요. 1시간 안에 이 단위 면적당 얼마의 농도가 있냐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 30까지 나타날 때는 좋음, 그리고 31에서 80까지는 보통으로 봅니다. 80일부터는 나쁨 단계에 들어가는데 네. 151을 넘어가게 되면 매우 나쁨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 나쁨 단계를 넘어갈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세먼지 민감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민감군은 누구고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네, 민감군 안에 포함되는 분들이 이제 보통 임산부나 영유아, 노약자, 연령대로 본다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민감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이제 흡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네네. 민감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에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다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약을 이제 휴대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임산부나 호흡기 질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마스크 먼지 필터가 이렇게 강한 그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호흡이 조금 가빠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을 좀 중단하시고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는 건 알지만 너무 숫자가 높은 걸 쓰면 숨쉬기가 힘들 때도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은 걸 쓰면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이 돼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 지나면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상식이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학습이 많이 됐죠. 네, 네. 그 보통 이제 방한대라고 불렀던 거, 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이제 마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보건용 마스크, 네. KF 마크가 있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요. 이게 숫자가 80, 95, 99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80의 경우에는 이제 그 크기가 0.6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80%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90에서 94, 99의 경우에는 0.4 크기의 먼지를 94%, 99%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셨을 때 호흡에 가빠지는 정도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오늘 활동이 좀 많다 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서 좀 이 숫자는 좀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지켜야 되는 생활 수칙이 있는데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미세먼지 예보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외 활동량이 좀 줄이시게 되고 또 보건용 마스크는 꼭 밀착할 수 있도록 콧등 부위를 꼭 밀착해서 착용하시는 것 좋겠고요. 실내 공기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에 먼지가 많더라도 환기는 꼭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환기 이후에는 물 분무를 하신 다음에 가라앉게 되면 걸레질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게 좀 남았는데 그 사회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출원을 관리하는 것인데 네네.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체나 교통시설들에 대해서 배출 저감하는 장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기업이나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규제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를 같이 병행하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이 채소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골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변비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양파 맛있게 요리해서 오늘 식탁에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